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론이 색깔 도형과 QR코드를 인식하는 것을 코딩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이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피해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에는 드론이 도시를 순찰하기 위해서 건물에 충돌하지 않고 잘 다녀야겠죠. 그래서 드론이 건물 가까이 가면 충돌하지 않고 피해가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 장애물을 피해가는 동작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전진을 하는데 기역자 모양의 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론은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드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회전해야지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회전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생님과 드론에 대해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드론 동아리 학생들과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벽 앞에다가 이렇게 미션 패드를 설치하여 드론이 여기에 온다면 이 미션 패드를 인식하면 미션 패드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 방향을 정해주면 되므로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미션 패드 개수가 한정적이라서 모든 벽마다 미션 패드를 다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션 패드를 사용하면 드론 위치의 정확도가 높아 장애물이나 벽을 잘 피해가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거리 센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리 센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텔로 드론 확장 키트에는 TOF라는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용하여 벽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일정 거리 이하의 벽이 측정되면 회전하는 방법으로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미션 패드와 상관없이 계속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TOF 센서는 빛을 내보내고 벽에 충돌하여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벽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때 사용하는 빛이 레이저처럼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드론 기준에서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퍼져나가는 어떤 빛 때문에 측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전 방향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드론이 전진하였는데 기역자 모양의 벽이 있습니다. 그럼 이 드론은 왼쪽으로 회전해야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회전해야겠습니까? 그럼 드론은 왼쪽으로 회전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만약 미션 패드가 있다면 미션 패드를 기준으로 회전하면 되는데 이 방법은 미션 패드가 없으므로 회전 방향을 어떻게 찾을까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본인이 길을 가다가 정면에 벽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돌아서 가기 전에 좌우를 보겠죠. 이때 오른쪽에 벽이 있고 왼쪽에 벽이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왼쪽으로 돌아서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도 좌우를 먼저 살피고 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 움직이는 것으로 코딩을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마지막에 언제 착륙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륙 지점에 QR코드를 설치하고 그 QR코드를 인식하면 착륙하는 걸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의 핵심은
센서가 측정한 값을 활용하여 드론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코딩입니다. 거리 센서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명령어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텐션 모듈에서 Enable TOF 모듈, 이 블럭입니다. TOF 센서를 사용하겠다는 명령어이고요. Disable TOF 모듈, TOF 센서의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명령어입니다. Forward TOF distance는 TOF 센서로부터 전방 몇 센티미터 앞에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은 오퍼레이터입니다. 한국어로는 연산자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크다, 작다, 맥스는 두 개 중에 큰 값, ABS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블럭들 어딘가 모양이 좀 다르죠? 다른 블럭들은 이런 블럭들은 위에가 들어가고 밑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는데 오퍼레이터는 모양이 튀어나오고 들은데 데가 없어서 이게 끼울 수가 없습니다. 연산자는 레고처럼 끼워지지 않습니다. 이 블럭은 명령어가 아니라 참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블록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지만 왼쪽은 사각형 모양이고 오른쪽은 육각형 모양입니다. 이는 끼워 넣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문장 안에는 블럭이 육각형 보이시죠? 여기에는 육각형 블럭은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형 블럭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블럭에 0이라는 숫자는 숫자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숫자 칸이 네모나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모난 블럭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센서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딩의 순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를 인식하면 착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메시지가 100이면 착륙을 하고 아니면 TOF 센서 거리로부터 벽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벽까지 거리가 80보다 작으면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를 살피고 벽이 없는 방향으로 전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보는 거죠. 다행히 벽이 없다면 즉 80cm 안에 벽이 없다는 거죠. 벽까지의 거리가 80cm보다 작다가 거짓이죠. 거짓이면 벽과의 거리가 80cm 안이 아니라서 70cm 직진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벽 모양이 있다면 왼쪽으로 돌았는데 다시 80cm 안에 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80도 회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은 벽이 없겠죠. 그래서 70cm 전진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미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주의할 점은 TOF 센서까지 거리가 80cm보다 크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때 80cm보다 더 많이 전진하면 안 됩니다. 만약 90cm 거리의 벽이 있으면 80cm보다 더 멀리 벽이 있으니 드론은 전진하겠죠. 그런데 80cm보다 더 큰 100cm를 이동하라고 하면 90cm 가서 벽에 충돌하겠죠. 그래서 80cm보다 더 많이 전진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을 피해가는 코딩은 제법 복잡한 코딩이므로 영상을 멈춰가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론이 이륙하겠습니다. 이륙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해야 될 것이 TOF 센서이죠. 그래서 Enable TOF 모듈, TOF 센서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인식하면 착륙하기로 하였으니 QR코드도 인식하게끔 Enable QR코드 스캔 명령을 넣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QR코드를 인식하였다면입니다. QR코드, 메시지가 100이라고 적혀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착륙하기로 했죠. 그래서 착륙합니다. 아니면 이 명령어를 건너뜁니다. 이 명령어를 건너뛰었습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거리가 80cm보다 벽이 가까이 있다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산자 TOF 센서까지의 거리가 80cm보다 작다면이죠. TOF 센서보다 작다면 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70cm를 이동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80cm보다 벽이 가까이 있어서 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았는데 그때 만약에 벽이 또 있다면 180도 또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또 한 번 씁니다. TOF 센서까지 거리가 80보다 작다면입니다. 한번 우리가 왼쪽으로 돌았는데 80cm 안에 또 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0도를 회전해야 되죠. 180도를 회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벽이 있어서 왼쪽으로 돌았는데 또 벽이 없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cm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무한히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문 안으로 넣었습니다. 자, 혹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한 반복문 forever 안에서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하였지만 무한 반복문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론은 계속해서 QR코드를 찾고 TOF 센서로 벽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를 여기에 착륙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무한 반복문으로 빠져나와서 착륙하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장애물을 통과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드론의 전원을 켭니다. 노란색이 빠르게 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이파이 연결합니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카메라 켜야 됩니다. 왜냐? QR코드를 스캔해야 되죠.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켭니다. 자,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코딩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은 길이 있어 좌우만 보고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좌우가 다 막힌 골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이런 경우입니다. 왼쪽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돌아 나와야겠죠. 도전 과제입니다. 어떻게 코딩을 하면 좌측, 우측, 막다른 길을 다 통과할 수 있을지 코딩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선생님은 벽을 만나면 왼쪽으로 회전한다고 했죠. 그런데도 또 벽이 있으면 이번에는 180도 돌아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벽이 있으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서 가는 걸로 코딩해 보았습니다. 여기 if문이 추가되었다는 게 보이나요? 막다른 골목을 잘 통과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붙여야 되네요.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QR코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 막다른 골목을 되돌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 한 대를 제어하기 위해 태블릿 PC가 한 대가 필요했죠. 즉, 드론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관제 시스템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도시에는 드론이 한 대만 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드론 대수만큼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일명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이죠. 그래서 하나의 관제 시스템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제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집 비행입니다. 하나의 관제 시스템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드론쇼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군집 비행을 이용하여 멋있는 쇼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드론쇼를 촬영해 왔습니다. 잠깐 볼까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아주 제법 멋있더라고요. 이번 강좌의 마지막 내용, 군집 비행입니다. 군집 비행이라는 것은 태블릿 PC 한 대로 여러 대의 드론을 제어하는 것을 군집 비행이라고 합니다. 이 텔로 드론은 텔로 에듀 버전부터 군집 비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텔로 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군집 비행 때문입니다. 텔로 에듀 버전에서는 군집 비행을 시연하려면 노트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드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 제조회사인 DJI에서는 4대까지만 보장했지만 그 이상은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7대까지 군집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8대까지 성공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드론이 7대밖에 없어서 더 이상 도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TT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태블릿 PC로 군집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태블릿 PC로 여러 대의 드론을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태블릿 PC와 드론을 무선 공유기에 동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블릿 PC와 각 드론 사이의 신호를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블릿 PC와 드론이 직접 신호를 주고받았지만 군집 비행에서는 신호가 이 공유기를 한번 거쳐서 전달됩니다. 군집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무선 공유기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드론의 무선 공유기를 등록시킵니다. 세 번째로 드론과 태블릿 PC 전부를 무선 공유기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딩해서 드론을 날리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선 공유기 설정입니다. 텔로 드론이 군집 비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기는 2.4기가 또는 5기가입니다. 일명 2G, 5G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G는 먼 거리까지 신호를 주고받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느립니다. 반면 5G는 신호 거리는 짧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어느 것을 해도 다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5G로 연결하겠습니다. 무선 공유기는 전원은 켰지만 인터넷은 안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연결 안 하는 것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 설치하였지요. 아마 GNE 클래스로 검색될 텐데요. 그 공유기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선생님이 테스트할 때까지는 안 됐습니다. 아마 보안 문제로 텔로 드론을 허가받지 않은 이상한 기계로 보고 접속을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군집 수업을 하기 위해 무선 공유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공유기 이름을 MIN5G, min5G로 패스워드는 123456789 설정했습니다. 공유기 이름과 패스워드 설정 방법은 공유기 제조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무선 공유기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기가 없다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테더링, 아이폰은 핫스팟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이용하여 무선 공유기처럼 사용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구입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할 것이고요. 이제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론에 무선 공유기를 등록시키는 겁니다. 드론에 전원을 켭니다. 이때 드론의 페어링 방법 스위치는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드론과 태블릿 PC를 페어링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코딩으로 가서요. 커넥트. 자, 로봇마스터 9B7482. 자, 여기 드론을 접속합니다. 그리고 커넥션 스타러스를 들어가서 모든 상태가 OK로 완벽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으나 이 녀석들이 완벽하게 OK가 안 나오면 다음 단계에서 오류가 납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전부 다 OK가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상으로 태블릿 PC가 뜨겁거나 드론이 뜨거운 경우 제일 흔합니다. 태블릿 PC가 열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험상 장시간 사용하거나 케이스 때문에 보온 효과가 나는 경우, 고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연결한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드론이 뜨거운 경우는 역시 드론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특히 군집 비행을 위해 드론을 무선 공유기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드론의 발열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태블릿 PC나 드론이 뜨거우면 커넥션 스타레스에서 모든 상태가 OK로 잘 안 됩니다. 자, 드론과 태블릿 PC가 완벽하게 페어링이 되었다면 이제는 포메이션으로 가겠습니다. 포메이션. 자, 2대를 할 테니까 하나를 추가하고요. 톱니바퀴 아이콘 모양 보이시죠? 여기 리지스터 드론 영역에 가서 우리가 공유할 무선 공유기 이름과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earch for Available 드론 영역에 가서 이미 페어링 되어 있는 드론을 찾겠습니다. 하나만 페어링 되어 있으므로 하나를 찾겠습니다. 자, 여기 드론을 찾았다는 게 보이시죠? 이때 다시 리지스터 드론 영역에 가서 리지스터 드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3번 드론에는 와이파이 min5라고 하는 와이파이를 여기에 등록한 게 된 겁니다. 무선 공유기를 바꿀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처럼 예전에 사용했다고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된 드론은 잠시 드론을 꺼두고 다음 드론도 같은 방법으로 무선 공유기를 등록시킵니다. 군집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은 총 6대까지입니다. 선생님은 2대만 가지고 군집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많이 연결하고 싶은 학생은 더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론과 태블릿 PC 전부를 무선 공유기에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드론의 전원을 켭니다. 이때 전원을 켤 때 페어링 방법은 스위치를 위로 해야 됩니다. 공유기 모양으로 버튼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드론이 공유기에 접속됩니다. 드론의 전원을 켤 때 태블릿 PC와 페어링을 시키려면 스위치를 아래로, 무선 공유기에 연결시키려면 스위치를 위로 해야 됩니다. 이 오류도 질문 많이 합니다. 드론의 전원을 켰는데 태블릿 PC가 드론을 못 찾는다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스위치를 아래로 두고 전원을 켜서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드론 전원을 켜고 좀 기다리면 드론의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밍된 상태죠. 페어링 단계에서 커넥션 스타레스에서 전부 OK가 안 되는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공유기에 연결되면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체에서 열이 많이 나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기체에 열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선 공유기에 연결되었다는 표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페어링 방법 스위치를 위로 해고 전원을 켰지만 프로펠러가 아밍 상태가 아니면 드론이 무선 공유기에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이때는 아밍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혹시 안 되면 전원을 켜든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태블릿 PC도 무선 공유기에 연결합니다. 자, min5G에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Search for Available 드론 영역에 가서 무선 공유기로 연결할 드론을 찾습니다. 자, 우리는 2대만 연결하기로 하였으니 2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을 찾았다요. 이렇게 되면은 이 패드와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드론 2개를 연결한 것입니다. 자, 지금 드론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2개의 구분이 안 가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번 드론. 3번 드론을 우리가 선생님이 P라고 명찰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에 P라고 적힌 게 보이나요? 그 다음 4번 드론에는 Q라고 명찰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키트에 PQ가 표시되면서 구분이 됩니다. 이름표는
숫자 또는 알파벳을 한 개의 글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의 닉네임도 3번 드론은 닉네임도 P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드론은 닉네임도 Q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다음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 대한 명칭은 없는데요. 선생님은 편의상 드론 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포메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2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우리 P 드론은 1번에다가 Q 드론은 2번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샵 01이라는 드론을 코딩할 텐데 여기에 닉네임이 P인 드론을 요 샵 01번으로 지정한 겁니다. 샵 02번 드론에는 닉네임이 Q인 드론을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군집 비행 코딩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토탈 블럭이 0/120대에 있습니다. 군집 비행에서 코딩 블럭은 120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2대이므로 각각 60개씩 사용해도 되고요. 하나는 100개, 나머지는 20개만 사용해도 됩니다. 드론 대수가 많으면 한 대당 사용 가능한 코딩 블럭 개수가 적어지겠죠. 자, 간단하게 P 드론부터 이륙하겠습니다. Q 드론도 이륙하고요. 그 다음에 P 드론은 위쪽으로 20cm 올라가고 Q도 20cm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으로 P 드론은 왼쪽으로 가고요. Q 드론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P 드론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요. Q 드론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착륙하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군집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연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하게 움직이는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코딩했습니다. 정상적으로 2개가 동시에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8차시에 걸친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드론에 대해 경험해 보신 소감이 어떤가요? 드론과 코딩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번 드론 코딩을 발판 삼아서 더 크게 성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사 민현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